예전에는 동창회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먼저 설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르고요. 잘 지내고 있을까? 예전이랑 얼마나 달라졌을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창회 연락이 오면 설렘보다 먼저 묘한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가기 싫다기보다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표로 같은 하늘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처음엔 웃고 손도 흔들고 잘 지냈냐는 인사도 나눕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 말이 줄어듭니다. 요즘 뭐 해? 그 질문에 그냥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묻자니 괜히 사생활 캐는 것 같고 더 말하자니 내 이야기를 어디까지 꺼내야 할지 선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스럽게 말을 아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화는 늘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야, 그때 기억나냐? 그 선생님 진짜 무서웠지. 그때 우리가 참 철없었지. 잠깐 웃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무화의 전 이야기가 아니면 서로를 이어줄 이야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각자의 인생은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은퇴했고,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삶의 속도도 다르고, 하루를 채우는 고민도 다르고, 기쁨의 모양도 지치는 지점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쉽게 웃고 아무 말이나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괜히 어긋나는 느낌이 들고 조금만 솔직해지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창회 가면 괜히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의 진짜 이유는 사이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정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삶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없고 상대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고 있지만 마음은 다친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괜히 다녀왔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어진 게 아니라 과거를 잠깐 들렀다 온 거였다는 걸요. 그래서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배신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동창회가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에서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말이 끊길 때가 아니라 말이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뜻 없이 묻습니다. 요즘 뭐 하냐 잘 지내지? 그 질문과 대답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만 이어지면 질문이 하나씩 달라집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 딸은 취업했어? 집은 아직 그 동네야? 일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누구도 자랑하려고 던진 말이 아닌데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줄자가 하나씩 펼쳐집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누가 더 여유 있어 보이는지 아무도 말로 꺼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재고 있는 그 느낌은 다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조금씩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좀 힘들다는 말 대신 그럭저럭 지낸다는 말을 꺼내고 걱정된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접혀 들어 있습니다. 일이 줄어서 불안한 마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걱정,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외로움, 그 모든 걸 꾹 눌러 담고 괜찮다는 말 하나로 덮어버립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불안하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괜히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서 괜히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회는 점점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누가 아직 현역인지, 누가 벌써 내려왔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누가 더 버티고 있는지 서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습니다. 잘 지내는 척 웃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웃고, 예전처럼 밝은 척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닳아버린 느낌입니다. 괜히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괜히 비교만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거길 갔을까? 괜히 나를 평가대 위에 올려놓고 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다음부터는 발길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자리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연락 안 올 때가 편하더라. 그 말 속에는 사람이 싫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다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조용히 담겨 있을 뿐입니다. 동창회가 힘들어진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유난히 자랑해서도 아닙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는 구조 속에서 솔직해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 자리, 괜히 다녀오고 나면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동창회에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데에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힘든 사람은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가고 얼굴도 비추고 안부도 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 나오는 얼굴은 비슷해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점점 고정됩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가 일어나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괜히 다들 나를 불편해할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더 작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못 가. 요즘 정신이 없어 다음에 보자. 그 말들은 핑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 자리에 앉을 여유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면 모임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여유로운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누가 더 내려놓았는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줄 세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진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힘든 사람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도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버티고 있는 척을 합니다. 그 자리는 점점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점검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 다녀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정작 위로받았다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내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온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자리는 나를 쉬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더 조용히 밀어내는 곳이라고요. 그 깨달음 이후에는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배신도 없고 잘잘못도 없습니다. 누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서로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을 뿐입니다. 동창회에 안 나간다는 건 사람을 끊는 선택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빼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고 있구나.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은 내 속도로 흘러가고 있구나. 동창회에 남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우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각자의 무게로 너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은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동창회를 안 간다는 선택은 사람을 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필요 없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어떤 관계에 내 시간을 쓰고 어떤 자리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준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숫자보다 만나고 돌아온 뒤 내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녀오고 나서 괜히 지치고 괜히 말 한마디를 곱씹게 되고 괜히 나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자리는 이제 조금씩 멀리해도 됩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반대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뭐 하냐는 질문 대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묻는 사람 잘 지낸다는 말 한마디에 굳이 더 캐묻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이에는 훨씬 소중합니다. 관계는 화려한 자리에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큰 모임에 자주 얼굴을 비춘다고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조용한 순간에 천천히 이어집니다. 가끔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고 가끔은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말 한마디면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굳이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굳이 많은 사람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끊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람을 다시 만날 힘도 생깁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조용히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나이의 인간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안 간다고 해서 삶이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면서 내 삶의 중심은 더 또렷해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편안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준 하나만 지켜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동창회에 안 가는 선택은 관계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정렬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내게 맞는 자리, 지금의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노년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 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동창회를 안 가는 선택은 도망도 아니고 삐뚤어진 마음도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달라지고 하루를 버텨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현재로 끌고 오려 하면 그 안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창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전기 식어서가 아닙니다. 우정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 현실을 한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비교와 침묵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조용히 빠져나오고 누군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누군가는 그래서 난 안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차가움보다 지침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동창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외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단정해집니다. 괜히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관계가 들어옵니다. 숫자는 적지만 말이 통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힘든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두 사람이 수십 명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요즘 왜 동창회 안 나오냐고 묻는다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조용한 게 좋아서 지금의 내게 맞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 말이면 됩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버텨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관계는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고 소수만 남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 끝에 남는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동창이든 새로운 인연이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안 간다는 선택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지켜온 그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성숙한 결정입니다.